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예.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모피아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이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세우는 정책 공약들로 봤을 때는요. 네네네.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국헌에서 봤을 때요. 네. 국헌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아유, 생각하고요. 입안의 혀입니다. 입안의 혀예요. 예.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명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피아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추미애 후보도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이 안 나왔지만은 네. 추미애 후보도 불편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사실은 관료 중에 관료가 모피아도 있지만 검사들도 있거든요. 예. 검사들 상대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말 안 들으면은 바로 그냥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이거 아니, 봐서는 자기들한테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요. 네. 추미애 후보가 지금까지 경제 쪽과 관련해서는 지대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죠. 예. 예. 근데 이 지대 개혁이 부동산 문제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금융하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추미애 후보의 정책들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지대 개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본소득과 내용상으로는 공유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추미애는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 예. 국민의힘 쪽은 없습니까? 그 모피아들이 불편해할 만한. 아니, 국민의힘하고 모피아는 사실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죠. 예. 예. 마다할 불편할 이유가 이유도 없어요. 없고. 예. 예. 그래서 되게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 글로 많이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예.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호를 비롯해서 이 추경하니까 지금- 또 추경호가 지금 생각나고. 얘기되는 지금 김동연 전 예. 부총리조차도 예.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간에 거론이 되고 한영을 하는 하나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그 자신이 이제 펼치려고 하는 경제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바꾼 게 아니냐,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언론은 그걸 아예 정설로 간주하고 보도를 하던데 교수님의 진단이 제일 권위적일 것 같습니다. 권위적일 건 없고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냉정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파악한 바로는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없으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소득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의 사실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상징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다움은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파악한 걸로는 기본소득에 대한 후퇴는 없고 단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공개하는 얘기들은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본선 경쟁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얘기를 제가 좀 곁들여서 드리겠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러니까는 토론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자신의 제일 과제는 성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요? 예. 성장이다. 그리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 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토론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이 자신의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인 하나의 과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이제 말 바꾸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도 받았던 거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파악한 걸로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한 후퇴는 전혀 없고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간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 선두를 달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주변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전해 들은 거로는 파악한 거로는 정책의 자문단들도 많이 꾸려졌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책 자문단들 중에는 뭐 진보 보수 양쪽 진영을 이제 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른바 주류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꽤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류 경작을 하시는 분들 좀 스탠스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간에 이런 분들은 기본소득이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렇지. 예, 낯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포인트를 맞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네네. 낯설어하고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험대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철학이 그러니까는 이 철학 수준이 좀 부실하게 되면요, 이 과정에서 한번 흔들린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은요, 네.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제 관료들하고 그 협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정부 들어가면은요, 네. 우리 뭐 흔히 많이들 얘기하듯이 정부의 공공조직이 그러니까는 독점하고 있는 정보는 굉장합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정보들이 막 이제 보고가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관료들의 논리가 이제 각색돼가지고, 각색돼가지고 그 정보들을 어쨌든 세탁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갔던 생각이 이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철학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냥 뭐 그렇죠. 남이 알려준 걸 갖고 이거 공약으로 써먹어야지 했다가 나중에 뭐 그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신념이나 의지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거를 그러니까 소화하지 못한 분은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밖에서 흔들릴 정도면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주저앉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주저앉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중단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든 팀들의 어떤 실력의 좀 이제 그러니까 문제도 좀 있었지만은, 실력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지도자가 그러니까는 그 경제 철학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불충분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는 적어도 판단할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주로 참모들한테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업체 대치기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예.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장표 수석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홍장표 경제수석이 소주성을 주장했다가 그렇죠. 네. 홍장표 경제수석이 결국은 1년 만에 결국은 그러니까는 퇴장당한 이유가, 네. 제가 과거도 한번 표현했지만은 기재부 관료들한테 기술에 당한 겁니다. 기술에 당한 거고,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상을 하고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요.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관료들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건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영어 표현을 쓰정한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18년 6월달에 퇴장당한 거예요. 퇴장당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풀대에서는 안 되는 거죠. 대풀대에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의 철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대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중요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 그 토론 과정에서 스탠스가 일부 지지자들이 좀 이제 갸우뚱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 저는 이제 일본 경제 침략을 계기로 해서요. 네.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간에 일본 경제 침략, 아베의 경제 침략을 우리가 막았잖아요. 네. 막음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의식의 식민지성이요. 열등감이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촛불 시민들 중심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계기가 저는 2019년도에 소위 말해서 K 방역을 만든 거예요. K 방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선진국은 20세기의 선진국의 모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선진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왜 그게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21세기의 문제는 20세기의 문제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첫째는 다르다는 것을요. 네. 다르고 다르다면은 결국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나 하나의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선진국은 20세기 선진국과 전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앞에 가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네. 앞에 가는 나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 실력 차이들이요. 소위 말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무기력한 모습 보였고요. 네. 세계 공공의료 시스템 속에서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이 무기력함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의료기술도 최고도 아니고 공공의료 시스템도 그러니까는 사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방역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막아낸 거고요. 막아냈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은 누구냐면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결과예요.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도 여기에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정공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T를 얘기했잖아요. 네. 테스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트레이스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트리트 이제 치료를 하는 이걸 그러니까는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기존의 소위 방역의 문법을 벗어난 새로운 문법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 있어서 경제도 붕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경제 붕괴를 최소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소멸성 지역화폐도 어느 선진국도 생각을 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현금 지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타격을 받은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어진 현금들이 굉장히 많이 퇴장이 됐죠. 네. 퇴장이 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피해 보상금 우리 선별 보상하듯이 그 차원에서 그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위 정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네. 대한민국인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거라든가 웅쿠타트에서 유엔에서 선진국 지휘로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지금 뭐 국가 정부 신뢰도가 그러니까는 상당히 올라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연장선에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긴 하지만 코로나 재난 속에서 양극화는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양극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냐면은 일자리 문제, 청년들 특히 일자리 문제라든가 성장이 계속해서 지금 고갈돼 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지금 공통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요. 네네. 그러면 이 문제를 20세기 방법으로 되게 접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 푸는 방식입니다. 돈 푸는 방식. 선진국들이요. 네. 금리 내리고 돈 찍어내가지고 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거든요. 예.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방이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게 이제 20세기의 경제 문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냐면은 성장이라든가 성장 활력이 죽어가고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경제 문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기본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경제 문법이다 보니까는 기존에 그러니까는 20세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의 방식에 익숙한 주류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해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이제 딴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 토론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공격을 받는 거죠.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술적으로 이 지사가 뭐냐면 성장을 그러니까는 이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이제 뭐 미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공정성을 강화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공정성 강화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수단 중 하나는 것은 뭐 기본금융도 있고 기본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지사가 이 기본소득 기본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역대 정부라든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성장을 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다 동의합니다. 도화적으로. 그렇죠. 예.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요. 국민, 특히 뭐냐면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바로 혁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은 소위 말해서 부가 대물림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할 만한 여유를 지금 못 갖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그냥 치여져 있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을 그러한 그 부의 대물림으로 완전히 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슨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무슨 뭐 혁신을 기대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청년들한테 기본주택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거 비용. 이 주거 비용이 청년들을 굉장히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그렇죠.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은 그러니까 별로 늘지 않는데 주거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 비용은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 생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주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르바이트 서너 개 하면서 치이다 보니까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주는 의미가 일부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주는 의미가 바로 기본소득인 겁니다. 청년들한테는요. 그리고 기본금융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격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권, 공정성이 성장과 이게 혁신의 이게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면은 성장과 이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이게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냐면은 성장을로 돌아선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하다가 성장을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보다 더 전공법으로 이 공정사회 실현하고 성장은 그러니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해야지만이 성장이 가능하다. 공정사회를 실현해야지만이 혁신이 활성화된다. 혁신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성장이 된다. 하는 이걸로 정면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참. 그러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하는 데 속에서 좀 이제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한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장을 해다 방점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 좀 불편하게 좀 얘기를 한다면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출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후퇴한 게 아니냐. 지지층들도 일부에서 갸우뚱하게 좀 만드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재원 마련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바꾸기 비판을 한다니까는 정책 교정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사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순간 그러니까 이제 주춤하면서 뒤로 전술적으로 좀 후퇴를 하면서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산층까지 그냥 중간층까지 중간 영역까지 좀 끌어안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거는 그걸로 잃어버리는 것도 많다고 봐요. 이재명 다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토론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예. 저 상대방이 뭘 잘 모르고 자꾸 그 디테일로 파고들려고 할 때 큰 맥락에서 바로 짚어주고 예. 그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좀 주춤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뭐 그러면 좀 이 지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질러댔나 보다 이런 느낌을 또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요. 측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본인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이 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네. 인터뷰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좀 움츠러 들었는지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전해 들은 거로는 뭐 전술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전술적으로 좀 토론해서 이게 예. 사실 토론을 근데 저는- 너무 잘해가지고 덕본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술이 전략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을 훼손하는 전술이라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소위 말해서 칼라는 뭐 이게 1공약이냐 2공약이냐 떠나서요. 네. 떠나서 기본소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칼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사실 약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정책 교정 과정으로 얘기하려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건 사실 기본소득 재원의 한 부분을 사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산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자기가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해보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더라.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예산 조정만 하면은 그러니까는 특정 계층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소위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 이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산 불평등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부세를 그러니까 폐지하고 네. 토지 보유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소득 재분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토지 투기, 토지 불로소득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소하고 그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만 원씩 명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한 1년에 40만 원씩 1인당 40만 원씩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된다. 네? 해가지고 그걸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총수요도 어쨌든 증대가 되어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증세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증세 저항에 대한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지금 너무 좀 이제 이 스탠스를 좀 너무 이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굉장히 핵심인 이 기본소득을 제대로 그러니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후퇴한 느낌까지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데 본인은 분명히 이거를 얘기를 해요. 본인은 뭐냐면 제가 경제 기본권은 이재명하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동의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제가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저는 뭐냐면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전공법으로 그거 가지고 이재명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전공법으로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움츠러 들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다움이 그러니까 좀 약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하고 생각이 너무나 똑같으세요. 확실하게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지 않으면서 자기 정책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전략을 사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선거 이후에도 경쟁자들을 끌어안는 이런 큰 포석을 위한 건데 토론 때 이 자신의 노선과 철학에 대해서 선명히 말하는 것과
네거티브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데 전략적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발전적으로요. 예, 예. 새로운 대한민국 좀 그러니까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촛불 시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네. 원하고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 반영해줬었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요. 그렇다면은 그 칼날을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선명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네. 그거를 그러니까 후퇴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전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전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사장님이나 좀 시민들이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걸로 또 예. 조언을 하신 셈이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시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백은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